고든 음악학습 이론 3강 리듬, 톤, 패턴 학습과 실제 지도법. 오늘은 고든 음악학습 이론 MLT의 실제 적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리듬과 톤 패턴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든은 음악을 소리의 나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이 리듬과 음의 패턴으로 구성된 언어라고 보았죠. 즉, 우리가 말의 문법이 있듯이 음악에도 리듬과 톤 패턴이 문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에이션은 이러한 패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됩니다. 학생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바로 오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고든은 학생이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개별 음이나 박자를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패턴 단위로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음악은 하나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의 패턴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제 리듬 패턴 학습을 살펴봅시다. 리듬은 단순히 박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흐름과 시간의 구조를 느끼는 과정이에요. 고든은 리듬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자, 즉 미터, 두 번째는 리듬 패턴이에요. 박자는 음악의 큰 틀, 즉 시간의 골격이라면 리듬 패턴은 그 틀 안에서 소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이 박자나 3박자는 박자의 예지만 짧게, 길게, 짧게, 혹은 길게, 짧게, 짧게 같은 건 리듬 패턴입니다. 그래서 리듬 학습은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박동 위에서 리듬의 의미를 느끼는 학습이에요. 고든은 리듬은 몸으로 느끼고 마음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수업처럼 해볼까요? 먼저 리듬 패턴 모방이에요. 제가 손뼉을 이렇게 칠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르게, 한 번 느리게. 이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잠시 기다림. 좋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이렇게 따라하면서 몸으로 리듬의 흐름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리듬 문장 연결이에요. 지금처럼 짧은 패턴을 여러 개 이어서 하나의 긴 리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짧게 짧게와 길게 짧게를 이어서 하나의 완성된 리듬 구조를 만들어 보는 식이죠. 세 번째는 리듬 내청, 즉 마음속에서 듣는 훈련이에요. 이번엔 제가 리듬을 칠 때 중간 한 박자는 일부러 생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그 박동을 계속 느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맞추기가 아니라 안 들려도 들리는 리듬의 감각을 기르는 단계예요. 결국 리듬 패턴 학습의 목적은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리듬의 언어를 몸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움직임과 내청이 함께할 때 리듬은 비로소 진짜 음악의 문법이 됩니다. 이제 리듬에 이어 톤 패턴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톤, 즉 음의 높낮이는 단순히 소리의 차이가 아니라 음악이 어떤 조성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단위입니다. 고든은 음악의 의미는 음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과 음의 관계 속에 있다고 했어요. 즉, 톤 패턴 학습은 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들 사이의 기능적 관계, 그리고 그 안의 긴장과 해소를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장조에서는 도를 중심으로 파와 솔이 서로 기능을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정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음악이 어디로 가려는지를 느끼는 훈련이에요. 자, 이제 수업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듣기 활동을 합니다. 교사가 피아노나 음판 악기로 도, 미, 솔처럼 밝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학생들은 그 소리를 따라 부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으며 머릿속으로 음의 흐름을 그려요. 이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음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예측하는 단계, 즉 내청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창 활동으로 넘어가요. 교사가 들려준 음을 학생이 직접 불러보면서 이 음이 어디로 가려는가를 느껴봅니다. 예를 들어 도, 솔, 도는 안정으로 돌아오고 도, 파, 솔, 은 조금 더 긴장을 남기죠.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이 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든은 이런 훈련이 바로 음악적 사고를 키우는 진짜 수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톤 패턴 학습은 단순한 음정 암기가 아니라 음의 의미를 사고하는 연습이에요. 결국 학생은 이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몸과 마음으로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톤 패턴은 단순히 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음과 음의 관계, 그리고 그 안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학생이 음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려는지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즉, 이 소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이끄는 거죠. 결국 톤 패턴 학습은 음악의 문법과 감정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과정입니다. 리듬이 시간의 언어라면 톤은 감정의 언어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음악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리듬과 톤 패턴을 함께 연결해서 배우는 방법을 볼게요. 고드는 음악 학습의 핵심을 리듬과 톤이 결합된 오디에이션으로 봤습니다. 실제 음악은 리듬만 따로, 음만 따로 존재하지 않죠. 언제나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리듬과 톤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결합된 패턴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리듬은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톤은 그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니까요. 수업 장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교사가 간단한 리듬을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손뼉으로 짧게, 짧게, 길게 하고 그 위에 도, 미, 솔처럼 음을 얹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리듬을 느끼면서 동시에 음의 움직임을 따라 부릅니다. 또는 반대로 몸으로 리듬을 표현하면서 음정을 노래로 이어갈 수도 있죠. 걷는 박자에 맞춰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부르는 식이에요. 이건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리듬과 음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험이에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직접 새로운 리듬과 톤 패턴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리듬 위에 어떤 멜로디가 어울릴까? 이렇게 스스로 연결해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즉흥이 아니라 이미 배운 패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적 사고를 표현하는 단계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리듬과 톤 패턴의 통합 지도는 몸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학습이에요. 단순히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고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며 체험하는 시간이죠. 즉, 몸으로 느끼고 귀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예측하는 통합 학습. 이게 고든이 말한 진짜 음악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듬과 톤 패턴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고든은 음악을 배울 때도 언어처럼 단계적인 발달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즉, 처음엔 따라하고, 그 다음엔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엔 스스로 바꾸고 만들어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든은 패턴 학습을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 모방, 이미테이션. 첫 번째 단계는 모방이에요. 이 시기에는 학생이 교사의 리듬이나 음 패턴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직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확한 모델을 귀로 듣고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2. 내청, 이너 히어링. 두 번째는 내청, 즉 머릿속으로 패턴을 듣는 단계입니다. 학생이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리듬이나 음이 머릿속에서 들려야 해요. 교사는 지금은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속에서 노래해볼까요? 이렇게 유도하면서 학생이 음악을 안에서 듣는 연습을 도와줍니다. 3. 변형, 바리에이션. 세 번째는 변형 단계예요. 이때부터 학생은 들은 패턴을 약간 바꾸거나 응용해봅니다. 예를 들어 리듬을 조금 바꾸거나 음을 한음 올리거나 바꾸는 식이에요. 교사는 이번엔 네가 조금 다르게 해볼까? 어떤 느낌으로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단계는 즉흥의 시작점이에요. 4. 창의, 크리에이션. 마지막은 창의 단계입니다. 이제 학생이 스스로 새로운 리듬과 톤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배운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즉흥적인 짧은 리듬, 간단한 선율, 또는 짧은 작곡이 될 수도 있죠. 교사는 여기서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패턴을 만들었을까? 그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정리해볼까요? 이 4단계는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학생이 음악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며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입니다. 즉, 모방에서 시작해 내청으로, 내청에서 변형으로, 그리고 창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든이 말한 음악적 성장의 길이에요. 결국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패턴을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에서 패턴을 이해하고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더 큰 시선에서 볼게요. 리듬과 톤 패턴은 단순한 수업 도구가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언어의 단위, 즉 음악 어휘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듯 이 패턴을 익히면 음악 안에서 사고하고 표현하는 힘이 자라요. 학생이 리듬과 톤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리를 듣는 수준을 넘어
그 소리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건 악보를 읽는 능력, 즉 음악 문해력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고든의 교육은 단순히 악보를 읽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는 음악을 생각하는 방법, 다시 말해 소리를 사고하는 과정으로 가르치려 했어요. 그래서 고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듬은 시간의 언어이고 톤은 감정의 언어다. 이 둘이 함께할 때 음악은 살아난다.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사고하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음악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리듬과 톤 패턴을 통해 학생들은 소리를 그냥 듣는 사람에서 음악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고든 음악학습이론이 우리 교육에 주는 가장 큰 의미예요. 고든 음악학습이론 4강 고든 교수법의 적용과 타교수법 비교 2.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배운 고든 음악학습이론을 조금 더 실제적인 시선에서 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오디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여러 번 언급했죠. 소리를 내면에서 생각하는 능력, 그게 고든 이론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길러주는가? 즉, 수업 속에서 고든의 이론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고든 교수법, 영어로 뮤직 러닝 시어리, 줄여서 MLT라고 하죠. 이 이론은 단순히 리듬을 가르친다, 음정을 외운다, 이런 기술 중심 접근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음악을 배운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이에요. 고든은 음악을 단순히 재현하는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학습을 하나의 인지 과정, 즉 사고의 흐름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 음악도 사고의 구조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보다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음악가다. 이 말의 뜻을 조금 풀어볼게요. 누군가가 베토벤 소나타를 완벽하게 외워서 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곡의 논리, 즉 음과 음 사이의 관계를 모르면 그건 단지 손의 기억이에요. 하지만 한 학생이 이 소리가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를 듣고 이해한다면 그는 이미 음악가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든이 말한 생각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럼 이 사고 중심 학습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고든은 학습의 단계를 5가지로 나눕니다. 듣기, 리스닝, 이해, 언더스탠딩, 표현, 퍼포밍, 읽기, 리딩, 쓰기, 라이팅. 하나씩 차근히 풀어볼게요. 1. 듣기, 리스닝. 음악학습의 첫걸음은 언제나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듣기는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감각의 수준이죠. 고든이 말하는 듣기는 의미 있는 듣기, 즉 인지적 듣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단어 하나하나로 분석하지 않죠. 의미 단위로 받아들여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리듬 하나, 하나가 아니라 패턴 단위로 듣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긴장이 느껴지고 여긴 풀리네, 이런 식으로요. 고든은 이 단계를 소리의 경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학생은 음악을 듣고 몸으로 반응하면서 음악을 지각에서 인지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즉, 음악을 몸으로 느끼되 마음으로 이해하는 첫 단계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때 절대 이론을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건 4분 음표야. 이건 4분의 3박자야. 이런 말은 금물이에요. 그냥 들려주고 움직이고 느끼게 해야 해요. 언어로 설명하기 전에 감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아이가 엄마 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처럼요. 2. 이해, 언더스탠딩. 두 번째 단계는 이해. 이 단계는 듣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기가 감각이라면 이해는 사고예요. 학생은 음악 속의 패턴과 구조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언어에서 문법적 질서를 감각적으로 깨닫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울 때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처음엔 외우지만 나중에는 go to가 이동을 나타낸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죠. 음악도 똑같아요. 리듬과 음정의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학생은 이런 흐름이 생기면 다음에 이런 음이 오겠구나 하고 예측합니다. 그게 바로 오디에이션의 시작이에요. 즉, 이해 단계에서는 학생의 두뇌 속에서 소리의 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들릴까? 이 리듬이랑 저 리듬, 뭐가 달라 보여? 이런 질문 하나가 학생의 인지 구조를 활성화시킵니다. 3. 표현, 퍼포밍.
세 번째 단계는 표현. 이 단계가 되면 학생은 들은 소리를 따라하거나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짧은 멜로디를 부르며 내면의 음악을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고드는 표현은 내면의 소리를 외부로 꺼내는 행위라고 했어요. 즉, 학생이 노래하거나 손뼉을 칠 때 그건 이미 그의 오디에이션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사는 여기서 정답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이 자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리듬을 살짝 빨리 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내부의 박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걸 교사가 포착해야 해요. 4. 읽기, 리딩. 네 번째 단계는 읽기. 이제 학생은 악보라는 기호를 통해 소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고드는 절대 악보 읽기를 먼저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보는 이미 기호화된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내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호를 배우면 그건 문자 해독 훈련밖에 안 돼요. 보면 안다, 가 아니라 보면 들린다, 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이 악보를 보며 머릿속으로 소리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건 도 미소리겠네. 그렇게 예상하고 실제로 소리가 일치하면 그때 비로소 읽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5. 쓰기, 라이팅. 마지막은 쓰기. 이건 고든 교수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단순히 악보를 베끼는 게 아니라 들은 음악을 스스로 기보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단계죠. 고든은 이 단계를 내적 사고의 외적 실현이라고 불렀어요. 즉, 마음속 음악을 실제 기호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학생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그는 이미 사유하는 음악가로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5단계, 듣기, 이해, 표현, 읽기, 쓰기는 결국 감각 오른쪽 화살표 사고 오른쪽 화살표 창의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이에요. 교사는 학생이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초반에 너무 이론적 설명으로 뛰어들지 않고 경험을 통해 사고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고든 교수법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서 고든 교수법의 기본 구조를 살펴봤죠? 이제는 그럼 실제 수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바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고든은 음악학습을 단순한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사고의 순서로 봤어요. 즉, 학생이 듣고, 모방하고, 내면화하고, 다시 표현하는 음악적 사고의 흐름을 따라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티칭 시퀀스, 즉 교수 순서라고 불렀습니다. 1단계, 패턴 제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아주 짧은 패턴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패턴이란 단순히 리듬 한 줄이나 음정 몇 개가 아니라 음악의 위미 단위를 뜻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리듬 패턴, 톤 패턴, 도, 미, 솔, 라, 도, 파. 이걸 학생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설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4분의 3박자야, 이건 도미솔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들려주고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든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음악은 언어처럼 배워야 한다 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이건 주어, 이건 서술어야 라고 설명하지 않죠. 먼저 들려주고 익숙하게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소리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이 단계에서 음악적 자극을 던지는 것이에요. 학생은 그걸 듣고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게 바로 오디에이션의 씨앗이에요. 2단계, 모방입니다. 이제 학생이 교사가 들려준 패턴을 따라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따라 불러요. 수준이 아닙니다. 고든은 이걸 음악적 인식의 시작점으로 봤어요. 즉, 학생이 소리를 모방하는 그 순간 이미 듣기에서 이해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사가 도, 미, 솔, 을 치면 학생은 똑같이 도, 미, 솔, 을 부릅니다. 여기서 교사는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불러볼까? 이번엔 박을 반으로 나눠볼까? 이런 식으로 리듬이나 다이내믹을 변형시켜 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음악의 구조를 몸으로 익혀요. 즉, 소리의 문법을 감각적으로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때 교사는 절대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든은 이렇게 말했어요. 틀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건 틀렸어 보다는 이건 다른 느낌이지? 다시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해요. 3단계, 내청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옵니다. 이게 바로 오디에이션의 중심이에요.
학생이 더 이상 소리를 실제로 듣지 않아도 그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내청이죠. 예를 들어 교사가 도, 미, 솔, 을 들려준 후 이제 마음속으로만 불러볼까? 혹은 이 소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소리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이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소리를 떠올릴 때 그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인지적 재현이에요. 즉, 뇌 속에서 음악이 다시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가 깊어지면 학생은 예측 능력을 갖게 돼요. 다음 소리를 예상하고 리듬의 방향을 예감하고 조성이 이동을 감지합니다. 이건 단순히 음악적 기술이 아니라 음악을 사고하는 힘이에요. 고드는 이것을 음악적 사고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단계는 확장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이 배운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이 리듬을 반대로 불러볼까? 이 음정 위에 다른 리듬을 얹어볼까? 조금 빠르게 해볼까? 혹은 느리게 해볼까? 이런 변형을 통해 학생은 음악을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고 조합하며 결국 창조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교사는 더 이상 정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리듬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열린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은 스스로 패턴을 조합하면서 음악의 문법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어로 치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같아요. 5단계 적용입니다. 여기서 학생은 배운 패턴을 실제 음악 속에서 찾아내거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이 리듬 어디서 들어본 적 있니? 하고 물을 때 학생이 선생님, 우리가 어제 들은 노래 후렴구에 나왔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패턴 인식의 전이입니다. 또는 학생이 스스로 짧은 즉흥곡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 리듬에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얹어볼래요. 이건 이미 고차원적인 오디에이션 단계입니다. 이렇게 적용 단계까지 가면 학생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음악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고든의 교수 순서는 음악 활동의 순서가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가르치는 구조다. 학생은 듣기와 모방을 통해 내청을 만들고 내청을 통해 창의적 확장을 경험한다. 교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자이다. 음악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고든 교수법을 다른 주요 음악교육 이론과 비교해 볼게요.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이 세 사람은 모두 음악은 누구나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공통된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음악을 배우는 방식, 즉 음악을 이해하는 문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이 차이를 알면 고든 교수법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먼저 달크로즈부터 볼까요? 달크로즈는 음악은 몸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리듬을 이해하기 전에 느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달크로즈의 수업은 언제나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음악이 빨라지면 걸음도 빨라지고 강약이 바뀌면 팔의 무게나 속도도 달라져요. 그는 학생들에게 리듬은 내 몸 안에 있다고 가르쳤죠. 달크로즈의 핵심은 리듬을 감각적 체험으로 익히는 것, 음악을 몸의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임을 통해 구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든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몸으로 느낀 리듬을 머릿속에서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즉, 리듬의 최종 목적은 움직임이 아니라 내면의 재현, 바로 오디에이션이에요. 달크로즈가 몸 밖에서 느낀 리듬을 다뤘다면 고든은 마음속에서 울리는 리듬을 다룹니다. 둘 다 리듬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아요. 하지만 달크로즈는 몸으로의 생명, 고든은 사고로의 생명을 추구했죠. 그래서 달크로즈가 감각적 음악 학습을 열었다면 고든은 거기에 인지적 학습을 더했습니다. 이제 오르프로 가볼게요. 오르프 슐베르크는 음악은 놀며 배우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수업은 말리듬, 움직임, 즉흥, 노래, 악기 연주가 모두 섞여 있어요. 아이들이 사과, 바나나, 수박 같은 단어를 리듬으로 바꾸어 치는 활동, 이게 바로 오르프식 리듬 수업이에요. 복잡한 이론 없이도 아이들은 리듬의 규칙을 몸으로 알아차립니다. 오르프의 교육은 감정적으로 자유롭고 학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음악은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고든도 창의성과 즉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죠. 오르프는 즉흥을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았다면
고드는 즉흥을 오디에이션의 확장으로 봤어요. 즉흥이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내면에 이미 축적된 리듬과 음의 관계를 사고를 통해 변형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프의 즉흥이 놀이 속의 창조라면 고든의 즉흥은 사고 속의 창조예요. 오르프는 학생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고든은 그 표현이 이해를 바탕으로 일어나도록 안내합니다. 자, 이번엔 코다이입니다. 헝가리의 작곡가 졸탄 코다이는 이렇게 말했죠. 음악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그는 음악을 언어처럼 배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민요를 중심으로 도레미 음절법과 송기호, 그리고 리듬 언어, 타, 티티를 이용해 아이들이 읽고, 쓰고, 부르는 법을 익히게 했죠. 그의 수업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듣기, 부르기, 읽기, 쓰기, 위 흐름으로 가르칩니다. 즉, 듣기에서 시작하지만 목적은 문해력, 악보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죠. 여기서 고든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고든 역시 듣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 말해요. 하지만 듣기의 방향이 다릅니다. 코다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언어화해서 읽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고든은 소리를 듣고 그 안의 관계와 구조를 인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즉, 코다이는 음악을 언어처럼 체계화하고 고든은 음악을 사고의 언어로 확장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코다이는 듣고, 읽고, 부르는 귀, 고든은 듣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귀를 기릅니다. 둘 다 듣기 중심이지만 듣기의 목적, 문해로 가느냐, 사고로 가느냐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코다이는 음악을 읽는 사람을 만들고 고든은 음악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다. 이제 네 가지 교수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음악 교육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달크로즈는 몸의 리듬으로 음악을 깨우쳤고 오르프는 놀이의 창의성으로 음악을 풀었고 코다이는 언어의 체계로 음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고든은 사고의 구조로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달크로즈는 몸으로 시작했고 오르프는 놀이로 확장했고 코다이는 언어로 체계화했고 고든은 사고로 내면화했다. 이렇게 네 교수법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같은 산, 즉 음악의 본질적 이해라는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론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고든 교수법은 결국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음악을 이해시킨다는 말보다 그냥 음악을 느끼게 한다가 더 맞아요. 아이들은 설명보다 몸으로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수업은 듣기와 모방 이중심이 돼요. 교사가 짧은 리듬이나 음의 패턴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손뼉을 치거나 걷거나 간단한 몸동작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지금 들은 소리랑 이건 다르게 느껴져? 이런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들린다는 경험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언어로 치면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흉내내는 단계예요. 아직 문법을 모르지만 소리를 통해 의미를 느끼는 거죠. 고든은 바로 이 감각적 경험을 오디에이션의 씨앗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시기로 가면 청소년 시기에는 조금 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듣고 따라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들리지? 이 리듬이 앞이랑 어떻게 달라? 같은 인식이 생기죠. 이 시기에 학생들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변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사가 짧은 리듬을 들려주면 학생이 그걸 비슷하게 바꾸거나 반대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또 도미솔을 듣고 그 다음 소리는 뭘 것 같아? 라고 물으면 학생이 내청으로 예측해요. 이건 이미 사고가 작동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점점 오디에이션이 확장되면서 학생은 소리를 듣는 귀에서 소리를 생각하는 귀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성인 단계로 올라오면 고든식 수업은 더 구조적으로 깊어집니다. 이미 음악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어를 스스로 조합하고 해석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악절을 듣고 그 안에 숨어있는 리듬 구조나 조성의 흐름을 찾아내거나 주어진 패턴을 변형해 즉흥 연주로 확장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냥 멋있게 치는 즉흥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리듬과 음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고 그걸 손끝으로 표현하는 단계죠. 즉, 사고와 표현이 완전히 이어진 상태예요. 결국 고든 교수법의 실제 적용은 이렇게 흐릅니다. 처음엔 몸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엔 소리를 구별하고 이해하며 마지막엔 생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유아의 수업은 느끼는 음악,
청소년의 수업은 이해하는 음악, 성인의 수업은 생각하는 음악이다. 이 세 단계를 잇는 중심에는 늘 오디에이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든 교수법의 심장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이 흐름 속에서 달라져요. 처음엔 아이의 반응을 이끌어주는 사람, 나중엔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자, 그리고 마지막엔 창의적인 탐구를 돕는 동반자예요. 결국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소리의 관계를 깨닫도록 옆에서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든 교수법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고든은 교사를 음악적 사고의 촉진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교사는 학생의 귀와 마음이 스스로 열리도록 소리와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불러야 해가 아니라 이 소리랑 저 소리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져? 지금 들은 리듬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니? 이런 질문 하나로 학생의 내적 사고가 깨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평가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학생이 어느 단계의 오디에이션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은 듣기 중심인지, 내청 단계에 있는지 그 흐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교사는 무엇보다 모델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소리, 좋은 톤, 음악적 표현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학생에게 음악이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임을 느끼게 해줘야 해요. 고든 교수법의 교육적 의미는 단순한 음악 수업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고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학생이 단순히 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들리는가를 스스로 사고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음악을 언어처럼 더 나아가 사유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하죠. 그래서 고든은 음악은 생각하는 마음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곧 음악 교육이 곧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고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교사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든 교수법의 교사는 소리를 통해 사고를 일깨우고 사고를 통해 인간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